2014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그전과 동일하게 글로 나오는 문제와 간단한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아니면 그 문제를 다 보시고 난 후에 잠깐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014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나왔습니다. 지금쯤이면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기에도 나오는 문제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병렬 운전 조건 또 발전기 말고 뭐가 있죠? 변압기 있죠. 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은 이렇습니다. 각 변압기의 극성, 권수비, 전격 전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아야 될 것. 얘는 변압기고요. 얘는 발전기라는 거.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기에서도 나온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꼭 암기해 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2번 고주파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상용 전원보다 낮은 주파수의 회전 발전기. 고주파 발전기는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죠. 낮은 주파수가 아닙니다. 요거는 내용을 잘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2번엔 답이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3번 변압기의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반환 부하법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겠죠.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은 반환 부하법과 실부하법이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4번 SC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 SCR이 뭐냐면 실리콘 정수기를 얘기합니다. SCR이에요. 근데 SCR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단자가 3개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전압을 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 딱 막힙니다. 전류가. 그럼 이때 전류를 흘려주려면 요 게이트에 이 단자에다가 작은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여기 막혀있던 게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전류를 계속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SCR은 흐르는 전류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막냐면 요 에노드의 전압을 0으로 만들든가, 즉 전압을 없애든가. 전압이 없으면 전류도 흐를 수 없겠죠. 그리고 전압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요 전류가 또 여기서 딱 막힙니다. 여기서 딱 막혀요. 즉 이쪽으로 전압을 줬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압을 주면 전류가 딱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류기는 전류를 흘려주고 또 전류의 흐름을 막는 그런 스위치 작용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전류의 흐름을 막아주는 이 전압, 마이너스 전압이라고도 하고요. 역전압 그리고 첨두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SC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주 전류를 차단하려면 게이트 전압을 0 또는 마이너스로 해야 한다. 자, 게이트 전압 어디죠? 게이트가 여기죠. 이 게이트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통전시키기 위해서 여기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단자죠. 자, 주 전류를 차단하려면 에노드의 전압을 0 또는 마이너스로 해야 하지요. 게이트가 아니라 에노드였습니다. 에노드.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보기는 SCR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읽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슬립이 6%인 유도전동기의 2차 측 효율은 몇 프로인가? 2차 측 효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동기의 입력분의 전동기의 출력 곱하기 100. 그런데 전동기의 출력은 1-슬립 곱하기 전동기 입력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전동기 입력분의 1-슬립 곱하기 전동기 입력.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건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1- 슬립 6% 줬죠. 계산할 땐 0.06으로 놓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6 곱하기 100 계산기에다 놓고 때리면 9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예,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 이 문제, 유도 전동기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 예, 이런 거 구분 잘 해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6번 2kVA 3000대 100V의 단상 변압기의 철손이 200W이면 1차에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는, 자, 컨덕턴스 뭘까요? 예, G로 나타내죠.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여자 컨덕턴스 공식을 G는 1차 전압 제곱 분의 여기 철손입니다. 예, P로 이렇게 나타냈죠.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선 P는 R분의 V 제곱이죠. 그죠? 요 R분의 1이 G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V 제곱의 G가 됩니다. 예, 컨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덕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곱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준 형태로, 예, V1 제곱분의, 그래서 V 제곱분의 요 P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 컨덕턴스라고 했죠. 여자 컨덕턴스는 전류를 흘려줬을 때 그 컨덕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1차에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라고 했죠. 그래서 전압을 1차 전압을 넣어주고요. 예, 여자 전류를 흘려줬을 때에 그런 컨덕턴스를 구할 때는 요 손실을 넣어줍니다. 예, 철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예, 철손이 200W, 1차 전압이 3000V. 얘가 1차고 얘가 2차고 얘가 변압기 용량이에요. 예. 그래서 얘 공식에 넣어주면, 예, 1차 전압, 예, 3000의 제곱, 그 다음에 철손 200W 계산을 하면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모옴 나옵니다. 예. 얘는 오음이 거꾸로 된 그 단위죠. 그래서 오음을 거꾸로 줘서 모옴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예,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자 컨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예. 1차로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는 여기 전압 자리에 1차 전압을 넣어주고, 예, 여기 P 자리에 철손, 손실을 넣어준다는 거. 요거 기억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 특성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정류자 위에 한 개의 자극마다 전기각이 3분의 파이가 아니라, 예, 3분의 2파이입니다. 3분의 2파이 간격으로 3조의 브로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예,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는 정류자 위에 한 개의 자극마다 3분의 파이가 아니라 3분의 2파이 간격으로 3조의 브러쉬로 구성되어 있다. 예,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48번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 자속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화를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화시킨 전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전류요? 예, 자화 전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예, 그래서 4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 회전 계자형 동기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회전 계자형 제일 많이 쓰는 동기 발전기예요. 예, 이게 자속을 만드는 부분, 즉 계자 부분이 회전한다고 해서 회전 계자형입니다. 예, 좀 어렵죠? 예, 이 문제도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대용량의 경우에도 전류는 작다가 아니고 전류는 증가합니다. 대용량일 때 전류는 증가합니다. 예,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기동 토크. 예. 우선 가장 큰 것부터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상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예, 이런 순으로 해서 토크가 반발 기동형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요거 외우는 방법은 뭐 요 앞 글자만 따서 반콘 분세 뭐 요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반기, 콘기, 분기, 세코, 예, 요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예, 요거는 편한 방법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입니다. 네, 요거 꼭 암기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51번. 제어 정류기 중 특정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답은 4번입니다. 펄스폭 변조 제어 기법. 요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예, 51번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2번. 4극 중권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160. 한 극당 자소수가 0.01 웨버,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발생 토크는 직류 전동기의 발생 토크 나왔습니다.
직류전동기의 발생 토크. 직류전동기의 토크는 2파이 A분의 PZ 파이 IA. 얘가 극수고요. 얘가 도체수, 얘가 자속, 얘가 전기자 전류, 예, 그 다음에 얘가 병렬 도체수입니다. 이 전류는 문제에서 부하 전류로 줄 수도 있고요. 예, 전기자 전류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문제에서 나오는 그 전류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공식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적어보는 일이겠죠. 자, 우선 극수 좋습니다. 예, 극수 4극이죠. 4극. P는 4극. 그 다음에 전기자 도체수 160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속수 0.01 웨버. 그 다음에 부하 전류 100A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A 병렬 회로수는 안 줬죠. 예, 중권에서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권에서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고요. 문제에서 파권이라고 줬잖아요. 얘가 중권 아니라 파권이라고 줄 경우엔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가 됩니다. 2. 네, 파권일 때는 그거 알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낸 이 공식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P 4 곱하기 병렬 도체수 Z 160 곱하기 자속 0.01 곱하기 부하전류 100A 나누기 2파이 곱하기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4를 넣어주는 겁니다. 얘 계산기에다 때려보면 25.5 뉴턴메타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혼자서 풀어 보시던가요? 아니면 이 영상 다 본 다음에 혼자서 쭉 복습하실 때 그때 꼭 풀어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3번.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 중 상하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답은 4번입니다. 내부 특성 곡선은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이 아니고요. 부하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내부 특성 곡선은요.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입니다. 요거 꼭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4번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2차의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 외에 주로 몇 고조파 전류가 포함되는가? 예, 답은 2번입니다. 제3고조파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에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면 거기에 이제 제3고조파 전류가 포함돼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3고조파 전류가 이제 포함돼서 흐르는데 이 전류를 선로에 흘려보내는 걸 막기 위해서 델타 결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상변압기를 델타 결선을 하면 3고조파가 여기서 그냥 순환하기 때문에 이 선로에 3고조파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고조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4번 얘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5번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계정기는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임피던스 계정기입니다.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계정기는 임피던스 계정기. 나머지는 다 변압기에 사용되는 계정기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50Hz 6급 200V 10kW의 삼상 유도 전동기가 96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주파수는 우선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주파수 구하는 공식은 1차 주파수에 슬립을 곱해줍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슬립 안 줬죠? 그래서 슬립을 문제에서 준 단서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슬립은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속도 나누기 동기속도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전속도는 좋습니다. 그죠? 유도전동기의 회전속도 960이라고 줬는데 동기속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기속도도 문제에서 주는 단서로 구해서 대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은 극수분의 120 주파수. 요거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과 슬립 구하는 공식,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동기속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 슬립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슬립을 구한 후에 1차 주파수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2차 주파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동기속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동기속도 극수분의 120 주파수. 자, 극수 6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6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50Hz 좋습니다. 예, 계산을 해보면 1000rpm 나오네요. 그래서 동기 속도는 1000rpm입니다. 자, 여기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100이 아니라 1000입니다. 예, 그래서 1000-960 나누기 1000은 0.04 나옵니다. 그래서 슬립이 0.04란 얘기예요. 그래서 1차 주파수에다가 슬립을 곱하면 2Hz가 나오네요. 그래서 2차 주파수는 2Hz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식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식이 이 문제에서 3개가 나왔죠. 동기 속도 구하는 거, 슬립 구하는 거, 2차 주파수 구하는 거. 요 한 문제에서 요 공식 3개 다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하고 갈게요. 요 암기하려면 많이 풀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 다 보시고선 혼자 복습할 때 꼭 풀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영상을 멈춰 놓으신 다음에 혼자서 한번 풀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7번 풍력 발전기로 이용되는 유도 발전기의 단점이 아닌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풍력 발전기로 사용되는 유도 발전기는 역률이 낮습니다. 이게 단점이겠죠. 자, 그래서 57번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8번 10kVA 2000대 100V 변압기 1차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6.2 플러스 J75일 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몇 %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은 10 전압의 제곱 분의 임피던스 곱하기 용량입니다. 변압기 용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공식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서의 이 전압이 단위가 볼트가 아니고 킬로볼트라는 거. 그리고 이 용량이 변압기 용량이 볼트 암페어가 아니라 킬로볼트 암페어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요 공식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잘 나오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 이번 기회에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요 전압과 용량의 단위 꼭 주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공식을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한번 쭉 적어 보는 거죠. 자, 우선 임피던스 6.2 1차로 환산 등가 임피던스예요. 6.2 플러스 J75입니다. 복소수로 줬죠. 복소수로 줬을 때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을 한 뒤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6.2 제곱 플러스 7의 제곱하면 9.355미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10kV 암페어 용량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로 줬죠. 그래서 바로 요 10kV를 여기 10을 이 공식에다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압은 문제에서 1차 환산 등가 임피던스를 줬죠. 그래서 1차 전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압 2000V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전압은 킬로볼트로 환산해서 이 공식에다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2000V는 2kV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는 2kV를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낸 이 단서를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어보면 임피던스 9.35 곱하기 변압기 용량 10kVA 10 나누기 10 곱하기 전압의 제곱 전압 킬로볼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 넣어주면 계산기 놓고 때려보면 2.3%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구하는 공식 요거 잘 나오니까요. 요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전압은 킬로볼트고 여기 변압기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라는 거 요거 꼭 유념하셔서 요 공식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9번 30kVA 3300대 200V 60Hz 삼상 변압기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생겼을 경우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은 3%이다. 자,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거 공식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전격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V분의 P 변압기 용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식 어떻게 나왔냐면 P는 삼상이면 루트 3 VI가 되겠죠. 얘 볼트 암페어입니다. 단위가. 얘를 피상전력이라고도 하죠. 그죠? 만약에 유효전력으로 나타내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 단위가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문제에서는 킬로볼트 암페어 줬죠.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압기 용량은 다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요. 볼트 암페어 단위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는 요 I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가 넘어가야겠죠.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V 분의 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생겼다고 했으니까 2차 측에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은 2차 전압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00, 2차 전압 200V죠. 분의 변압기 용량 3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니까 10의 3승, 얘는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가.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3승을 넣어주면 얘가 전격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를 구하면, 자,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3% 줬죠? 그래서 3분의 100, 3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얘를 넣어서 계산기 때려보면 2886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단락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공식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0번. 직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느 것을 조정하여야 하는가? 자, 직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 유기 기전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직류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전압이 단자에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유기 기전력과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 직류 발전기에서 A분의 PZ 파이 N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그 단자 전압,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 중에 60A분의 PZ 파이 N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집들 보면 A분의 PZ 파이 N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60A분의 PZ 파이 N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같은 공식인데 이 회전수가 여기서는 RPS 초당 회전수고요. 여기서는 RPM 분당 회전수가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문제에서는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느 것을 조정해야 하는가? 답은 2번입니다. 계자 저항입니다. 이 계자 저항을 조정하면 전류의 크기가 변합니다. 전류의 크기가 변하면 여기에 자속의 크기가 변하겠죠. 그래서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계자 저항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의 문제들은 간단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나오는 계산 문제 혼자서 쭉 한번 다 풀어보시고 이 계산 문제에서 나오는 공식들 다 암기해 주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글로 나오는 문제는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간에 다 암기하고 가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부하시면서 좀 막히는 부분, 요거 조금만 알려주면 알겠다 하는 부분들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출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